이거 빨리 반전시키려면은 네. 오늘 소통관 잡으세요. 아니, 국회의원은 소통관 잡는 게 쉽잖아요. 아니, 저는 소통관 잡으려면 막 의원 알아야 되는데 아는 의원이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잡고 이 실 찍고 하면 되는 거. 그럼 지도자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언론 보도가 소속 보도 나오기 전에 하는 게 낫죠. 그렇죠. 오늘 아니면은 뭐 수요일 정도에 나올 걸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문자가 나와버렸다. 네. 그럼 이제 그건 끝났어. 언론에 그러면 이제 별로 기회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죠. 봤다는 내용이 경우에 따라서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뭐 참고인 자격으로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아니, 없어요. 거기 나온 M, A, B, C, D는 다 수사 받아야죠. 그렇죠. 거기 나온 사람들은 왜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그렇죠. 수사 받아요. 예, 예. 그 사람들 다 수사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저는 좀 직을 걸고 양심 직 안 걸어도 돼요. 안 걸어도 되나? 네. 그럼 직 걸지 말고 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이제 그 A 의원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면책 특권이 있는 자리에서. 근데 그 공론관은 약간 공론관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되냐 안 되냐 소통관에서 없어. 왜냐하면은 저기 노회찬 예전에 노회찬 대표가 살인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국회 안에서 해야죠.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임위장 상임위장에서 하면 국회 돼요. 대정부질문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천하람 의원도 대정부 질문 뭐 한다는 것 같은데 네. 할 때 좀 얘기 좀 해보죠. 뭐. 그렇죠. 그런 걸 할 때 좋은 기회인데. 이준석 의원, 그러네. 천하람 의원이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중대결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네. 정말 개혁신당 사람들도 분들도 국민의힘 보고 정치에서 뭐 인수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국민들 필요하거든요. 아니, 인수하는 게 국민들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인수를 하든지 말든지 뭐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개혁신당 사람들도 국민의힘 바라보고 정치하면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같이. 국민을 보고 국민의 민심을 얻는 게 끝까지 가는 거고 국민들이 지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더 국민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민심의 척도 아니겠습니까? 이거 민주주의 파괴 범죄라니까요. 뭐 더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대통령의 영부인이 총선 앞두고 선거에 개입했다. 이게 민주주의 하는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없죠. 없는 일이 나타났고 그걸 알고 있으면 그걸 밝혀서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 처벌하는 쪽에 협조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안 하고 덮어주고 본인이 그 안에서 정치적 이익을 갖겠다? 이익이 있겠죠. 아주 눈꽃만큼. 그거 받고 그냥 정치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김철근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내일 또 나오잖아요. 나오면 또 좀 물어보세요. 내일 나오면 여쭤볼 텐데 뭐 준비 많이 해오세요. 근데 김철근 총장은 국민의힘으로 절대로 돌아갈 일 없다. 돌아올 다리를 불살랐다. 우리 안 간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럼 허은하 대표가 그 얘기는 왜 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허은하 대표? 그 국민의힘 M&A 하겠다고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밝히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인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대표가. 그럼 인수합병이라는 게 본인들이 당하는 건 안 하고 네. 우리 중심으로 인수합병 하겠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정치 같이 하겠다는 얘기인데 앞다르고 아다르고 어다른 게 아니라 누가 인수를 하든 정치를 같이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합병이라는 게 같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같은 회사 만들겠다라는 건데 주도권을 자기들이 잡겠다 그 얘기지 정치 같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이제 국민들이 보시는 거죠. 글쎄,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방식으로 간다면 별로 미래는 없어 보이네요. 그렇죠. 네. 결국은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 이후가 어떻게 될 거냐. 결국은 이제 오세훈, 그렇지. 이준석 네. 그분을 많이 그리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오세훈은 아마 이준석하고 손잡을 가능성이 많다고 다들 보고 있고 그게 아마 분기점이 될 거다. 그게 물론 당내에서일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외곽에서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대선 후보를 띄워서 이제 글로 모으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아마 그렇게 갈 거라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힘 뭐 이름만 바꾸겠지만 네. 같이 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저는요, 사람이 누구 이렇게 비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네. 진짜 비판하면서 닮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평론가를 좀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 평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 성찰이나 자기 객관화를 안 하게 되면 진짜 하다 닮거든요. 전 이준석 대표 보면서 어떤 느낌이 많이 드냐면 그렇게 안철수 의원 못 잡아먹어가지고 지난 3, 4년 동안 안철수라는 땔감을 태워가면서 정치를 해왔어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가장 비판받았던 게 뭡니까? 극중주의 내지는 양쪽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못 내는 맞아요. 사실상 언거주춤 이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준석 의원이 지금 언거주춤 이미 한동훈 대표는 이미 언거주춤 시작됐고 이준석 의원이 가장 지지받았을 때는 선명했을 때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잃을 게 많다 보니까 계속 언거주춤 하는데 이 사안은 이 국정 개입 이 공천 개입 사안은 언거주춤할 사안은 아니다. 이게 뭐 욕하면서 비판하면서 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이렇게 안철수 의원 같은 태도를 자꾸 보이는데 이거는 국정에 상당히 중요한 중대 범죄 사안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밝히고
아는데 밝힐 용기가 없으면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차라리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좀 여쭤볼게요. 아이고 벌써 이준석 얘기하다 보니까 56분이 다른 의제를 하나도 못 다뤘는데 어제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만찬을 주관했다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이 자리에 한동훈 대표하고 그다음에 누구죠? 장동혁 사무총장, 최고위원. 네, 두 사람은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 두 사람은 빼고 했을까요? 못 받았다 그러던데요. 네.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요한, 김민전, 김재원 이 세 분에 대해서는 그 아까 아침에 김종혁 최고위원이 아마 얘기를 하던데 네.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니까 갔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 단독이 나온 건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 라는 그 움직임을 계속 유지하는 걸로 보이고요. 아마 저는 국민의힘 안에 그 윤한 갈등 이거는 뭐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를 또 패싱한 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이제 가만히만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결국은 그렇게 흘러가면 이준석 대표 체제 무너뜨릴 때처럼 갈라치기해서 내부적으로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생각이 있는 게 네. 아니면 사실은 이렇게 1대1로 만나지 않고 누구는 당대표랑 빼고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 근데 세상에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처음 봤어요. 네.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만찬 한다 하더라도 최고위원들을 부르면서 어떻게 대표를 빼고 부를 생각을 아니 근데 지난번에 만찬 잡혔다가 넘겼잖아요. 추석 이후로. 추석 이후에 하자. 아니 추석 때 사람들한테 밥 먹는 모습 보이면 안 되니까 추석 네. 이후로 밥 먹겠다고 했는데 요거 뒤통수네 뒤통수. 뒤통수 또 패싱 뒤통수네. 근데 이런 게 언론에 또 흘러나올 수밖에 네, 없잖아요. 모를 수가 맞아요. 없어요. 예. 그러면 사실은 한동훈 대표를 인정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계속 가냥 두겠느냐. 똑시 흔들어서 뭔가를 핑계 잡아서 또 이게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겠냐. 어차피 또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계속 이제 제가 보기에 그런 작전을 그럼 아마 한동훈 대표가 또 폭로 좋아하시잖아요, 이분이. 네. 그러면 아마 본인의 텔레그램을 계속 곱씹어 보면서 어느 부분을 캡처를 좀 해야 네. 영향력이 좋을 거냐 다 풀 수는 없으니까 네. 아마 자기 핸드폰을 좀 많이 오늘 들여다보고 있지 않을까. 건들면 나도 분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한동훈 대표를 무서워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예. 계속 그동안 예. 상하 관계였단 말이에요. 20년 이상. 알로 계속 보는구나. 알로 보는 거. 아이, 그거 더 기분 나쁘다. 아니, 밥도 같이 안 먹고 알로. 20년 동안 이렇게 밑으로 갔다 아이, 쫄바지 왔는데 소리까지 듣고 어느 날 있는데 갑자기 네. 뭐 맘먹으려 그래? 한번 해봐. 뭐 이 정도 생각이지. 아유, 뭐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무서워서 못할거나 그렇게는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사실 지금 연락이 안 된다는 김종혁 최고위원에 따르면 연락이 안 된다는 인요한, 김재원, 김민정 이 세 사람은 친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윤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라고 봐야 되고 진종호 의원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이제 한동훈 파죠. 친한이죠. 예. 안 됐을 가능성이 높네. 예. 그러면 사실상 이제 친윤계만 따로 불러가지고 별도의 비공개 만찬을 하면서 무슨 얘기했겠어요. 너무 뻔한 거 아닌가? 아니, 정보 보고 받았겠죠. 당내 상황 네. 있는 그대로 최고위 네. 비공개에서 무슨 얘기했는지를 얘기했냐. 싹 다 얘기를 했겠고 야.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또 뭐랄까요 그 은밀한 지시 뭐 이런 것도 가져왔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이게 정치가 같이 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할 것 같은데. 불쾌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난번에 연찬에도 이제 안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을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건 무시하는 거지만 당에 대한 장악력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장악력을 놓는 순간 뭐 최당병 특검법은 통과될 것이고 이런 것도 특검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포기 못하죠. 근데 한동훈 대표가 하고 있는 지금 뭐 의대 문제라든지 최당병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또 선을 긋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엔 한동훈 대표의 입지는 점점 졸아드는 거예요. 본인이 예를 들어 지금도 특검법에 대해서 말을 못 내잖아요. 네, 의대 정원에서도 그냥 뭐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서 한동훈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정기국회 들어가면은 10월달 정도 되면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엎어진다 네. 뒤집어진다는 예, 얘기가 예, 있어서 위기 상황이 곧 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장점이 가장 극대화되고 있는 장면이고 한동훈 대표의 약점이 가장 또 극대화되고 있는 장면이라고 좀 봐요. 그게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건 다 무능한데 딱 하나 잘하는 게 자기 조직 관리하는 거. 이거 하나는 잘하거든요. 그 자기 사람 씹는 거. 때부터 그랬죠. 그러니까 그 잘하는 거죠.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당을 운영할 때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운영해야 되는데 여전히 검찰 특수부 조직 운영하듯이 하고 있다 보니까 충성하는 최고위원들은 가가지고 또 본인들 거 얻어먹으려고 가는 이해관계가 맞는 거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장점이 극대화되고 있는 반면에 한동훈 대표의 약점이 뭡니까? 정치를 안 해봤고 지금 당내에서 본인이 배지도 없죠. 자기 세력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세력화 만드는 능력이 이분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정치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력이 없다 보니까 아마 자기 사람들 몇 명하고만 계속 의사결정 할 겁니다. 그럼 당내에서는 또 고립되거든요. 그 몇 명한테 또 눈과 귀가 가려지고 또 사람 함부로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다 새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범하고
단호하게 뭐 보도 나가 시원하게 가 어퍼컷 마듯이 그냥 하는데 네. 한동훈 대표는 정치력도 없고 위축되어 가지고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의 약점이 또 극대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강점과 약점이 서로 극대화되면서 아마 전 한동훈 대표가 얼마까지 더 버티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본인의 텔레그램을 좀 넘겨보면서 좀 뭔가 비대칭 전략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여기서는 그럴만한- 아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럴 만한 배짱은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뭐 줄 게 없어요. 공천을 줄 것도 아니고 자리를 줄 것도 없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원외 인사들이 많아요. 지도부에도 이런 분들은 다 한 자리씩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넘어가죠. 그러면 사실은 한동훈 대표 고립이 너무 쉬운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몇 명 안 되는데 그 몇 명 안 되는 거마저도 빼올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 과연 한동훈 대표가 그 사람들 붙잡을 수 있느냐?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줄 게 없는데 줄게 붙잡을 없으니까. 수가 없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막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반드시 이번 주 안에 입장을 이번 주 오늘 예, 내일이면 늦으리 내일이면 늦죠. 내일이면 그러니까 캡처 나오면 늦어요. 그래도 낫죠. 캡처 나오면 예. 늦으리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한테 노래 가사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노래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라는 그런 가사도 있어요. 아. 어떤 노래 가사 중에 아, 그래요? 줄 수 있는 게 이 네. 노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지금 줄 수 있는 게 없어 사람들한테 네. 노래 한 곡씩밖에 불러줄 거밖에. 또 텔레그램 문자 있다며, 텔레그램. 텔레그램 그거 이제 비대칭 전략이니까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건 용기가. 네, 예.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지금 원내도 아니잖아요. 면책특권도 없으니까 아, 그래요? 잘못 얘기했다가는 또 네. 되치기 당할 가능성이 아니 높아서. 대변인 시키면 되지 뭐. 대변인? 아 그래요? 하여간 지금 뭐 여러 가지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공천 개입 의혹 논란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생각보다 뉴스토마토 보도 이후에 이제 2보 3보가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치 이 사안이 사장되는 분위기로 가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기자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하겠습니다. MC를 주목해라. 명모 씨. 예, 명모 씨를 주목해라.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예, 신나이퍼. 신인규는 이준석 잡는 스나이퍼다. 이런. 아, 저는 이준석 의원 잡고 싶은 마음 1도 맞네. 없고요. 네. 그냥 정의와 진실만 밝히면 되는 거고 그걸 가로막는 거에서는 이준석 의원이고 누구고 간에 다 걸림돌들은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텃파기나 네. 이 자갈밭들을 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갈밭? 아, 자갈은 이준석 자갈이든 누구 자갈이든 걸리면 다 그냥 도려내는 거예요. 아니 검찰 정치를 청산하고 아니 검찰이 쥐들이 뭔데 그 정치를 해요. 네. 그리고 관료 정치 청산해야 되는데 네. 걸리적거리면 그냥 폭격하고 들어갑니다. 그냥 바로.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자갈까지 신인규. 오늘 드립연구소 박수 한번 치고 싶네. 아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